독종 제6화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더 화끈하게,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독하게. 오늘은 치밀한 놈이 찾아옵니다. 독한 종목 진단 지금 출발합니다. 화끈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치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제6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세요? 네, 저는 오늘부터 새롭게 같이 하게 된 이영환 전문가입니다. 웃긴 놈이 빠지셨어요, 오늘부터. 웃긴 놈 어디 갔나요? 글쎄요, 다시 볼까? 네, 오늘 치밀한 놈이 오셨는데요. 네. 뉴페이스. 어떠세요, 전문가님들? 견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불편합니다. 심기가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어떠세요? 끼고 좀 오셔가지고. 그러시죠? 새벽 4시에 볼게요, 손흥민 선수.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듣고 있니? 새벽 4시 경기 보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오, 왕이 지각하셨어요. 그래도 12분에 왔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자랑 하셔야 돼요. 아, 오늘 첫 녹화일 날 지각을 하셨어요. 그것도 제일 어린 사람. 그렇죠. 그게 괜찮아요.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되죠. 제가 제일 어려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한다고? 전문가님 장기자랑이라도 장기를 자랑하라고요? 네, 장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장기. 간은 튼튼합니다. 네, 그러면 뭐라도 보여주세요. 치밀한 놈이 아닌데, 이건. 네. 아니, 자, 장기를 오늘- 자랑하시려길래. 네, 그래서 장기라도 꺼내서 보여주세요. 독종에 난 이렇게 각오가 돼 있다. 제가 굉장히 좀 강심장이고요. 네. 종목 플레이를 할 때도 좀 강하게 베팅하는 편입니다. 네. 종목을 분석해드리는 것도 이 강심장에 맞게 치밀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말을 너무 잘하세요. 네, 춤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춤 혹시 되세요?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종 제6화 오늘도 사연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고민을 해결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예요. LG전자 주식을 사서 몇 년간 들고 있어 볼까 생각 중인데요. G2, G3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6월에 75,800원에 비중 80%를 실어서 매수했어요. TV나 스마트폰 시장에 한 번 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LG가 시대에 발맞춰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LG전자 장기 보유 가능합니다. 이 주식 얼만큼 상승할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사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40대 주부라고 또 하셨어요. 좀 장기적으로 LG전자를 보유하시려고 이번 달에 매수를 하셨네요. 앞으로도 전망을 기대하면서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장기 보유 지금 가능할 종목일까요, 전문가님들? 근데 지금 이 시청자분이 네. 몇 년을 보신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질문하실 게 없을 텐데 몇 년간 그냥 두시면 되죠. 몇 년 후에 다시 문의 주시면 될까요? 몇 년 동안 들고 계실 거잖아요. 다음 사연. 넘어갑니다. 자, LG전자 지금 6월 11일에 또 52주 신고가 쓰고 지금 내려왔어요. 오늘 장에서 한 2% 넘게 빠지면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자, 전략 스마트폰 G3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LG전자는 원래 중국 2008년, 9년도까지는 중국에서 넘버 2였어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근데 네. 이제 그 2009년도 넘어오면서 넘버 3, 4, 5까지 밀리면서 이제 실적이 악화가 돼서 주가가 이제 밀리기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G2, G3까지 나오는데 이번 G3 나오고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광대역이에요. LTE. 지금 이 LTE에서 광대역 LTE가 다음 주부터 출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발매가 된 G3가 그거하고 또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G3 나오자마자 막 할인 이벤트 치고 뭐 보조금 팍 맞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량을 좀 소폭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스마트폰의 그 교체 시기가 네. 그러니까 길다는 거죠. 사람들이 굳이 핸드폰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그런가요? 교체 시기 좀 빨라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러니까 신모델이 계속 나오는 거죠. 빨리빨리. 네. 그러니까 근데 고객들은 그것을 빨리빨리 해서 내가 빨리빨리 바꾸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 거죠. 내가 괜히 또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좀 네. 치자면 뭐 그런 네. 내용이겠죠. 뭐 교체 주기가 그 짧아졌고 길어졌고 간에 네. 문제 소비자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에서 새로운 신모델이 나왔는데 뭐가 달라졌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도 여기서 스마트폰을 다시 100만 원이라는 고가를 주고 교체를 한다면 네. 지금의 스마트폰 기능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플렉서블 정도? 플렉서블이라 하면 지금 나와 있는 플렉서블 약간 휘어져 있는 이 정도로는 뭐 교체에 대한 수요가 없거든요. 그런 네.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한 손목에 감길 정도 또는 스마트폰을 펼쳤을 때 화면을 공중에 띄울 수 있는 이 정도 디스플레이가 된다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다시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주고 베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나오는 뭐 G1, G2, G3, 뭐 갤럭시 S4, 5도 마찬가지고 과연 여기서 스마트폰의 기술적인 혁신이 있느냐 소비자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뭐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국내의 마켓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로 가는 거거든요. 네. 뭐 G3도 마찬가지로 뭐 예상보다 2배 이상 가까운 1,300만 대 이상 팔았다는데 대부분이 이 중미, 남미 지역에 있는 이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볼 때 LG전자의 52주 신고가 네. 과연 이게 신고가일까? 이제 저점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수준에서 신고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일류신적으로는 좋지 못하다라고 네.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경쟁사한테 좀 많이 밀려 있잖아요. 이번에 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G3. 조윤구 전문가님, 말도 안 된다,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 토마토 방송을 하면서 네. LG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예. 사실 실질적으로 주가도 장기간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내려가고 있는 그림에서 잠깐 기술적 반등 나온 거죠. 매년 똑같이 뭐 종목 상담 프로그램 들어가면은 그 기술적 반등 나오는 꼭지 부분에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종목이 한 8만 원 정도면은 네. 적정한 그냥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8만 원을 넘어갔을 때 네. 고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똑같은 종목이면 LG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적으로 어떤 게 더 싸냐.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지배주주 귀속순익상으로 7,500억 원이고 내년에 이제 1조 1천억 원.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원 가까이 하고 있으면은 11배, 12배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10배 미만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괜히 2등 기업이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라 이거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한 5만 원, 6만 원 있으면은 이제 저가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올라올 만큼 충분히 많이 올라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핸드폰 같은 휴대폰도 아무리 G3가 잘 나와도 네. 아까 이제 이영환 전문가님께서 말하는 거에 100번, 1000번 동감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경쟁사 삼성전자 쪽에 폰을 쓰고 있지만 굳이 막 급하게 바꿔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그냥 쓰다가 그냥 이게 그냥 너무 이제 노후화돼가지고 네. 폰이 만약에 좀 뭐 부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제 어플리케이션 쓰는데 에러가 좀 나는 것 같고 이러면은 그때야 바꾸겠지만 뭐가 짠 나왔는데 야, 저건 사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없다 이거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디자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라 스마트폰 이겁니다. 시장 전체가 네. 더 이상의 그 한 단계 레벨업되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네. 여기서는 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이게. 해외 시장에서도 가능이 없나요? 해외 시장에서도 힘들 걸로 예상이 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지금 보면 한 3, 40만 대 스마트폰, 뭐 중국은 더 싸거든요. 네. 중국 제품들, 뭐 하웨이 거 이런 것도 20만 원대 스마트폰도 있고, 뭐 애플도 굉장히 저렴한 걸 내놨잖아요. 네. 그런데 뭐 70만 원, 80만 원 하는 이 국내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이 구매해줄 의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G3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그다지 뭐 기대해볼 만하진 않다라고 사진은 세 분 잘 모두 찍혀요. 사진 잘 찍힌다고요? 네. 셀카 자주 찍으시나 봐요, 저는. 사진은 진짜 좋더라. 아 진짜? 털끝 하나 놓치지 않는 화질이라고. 아 그래요? 네. 사진 좋으면 오히려 안 예쁘게 나오는데? 오금도 다 열려 아 그래? 아니니까. 뭐 오금도 싹 열려서 보인다. 그래도 외국인이 좀 눈여겨보고 있지 않나요? LG전자 계속 순 매수 근데 그래도 많이. LG전자의 이 네. 불행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1999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전자회사가 이때 LG 반도체를 하이닉스, 현대전자죠. 현대전자에 넘기고 나서부터 이 LG그룹, LG전자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그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을 계속 유지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그 반도체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는 자기네 공급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가격의 변동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LG전자는 그러지 못하고 반도체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가격 변동에서 대응을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적이 악화되고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격 자체가. 네. 계속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가신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일단 이 종목은 현재로서는 최근에 그저께인가요? 79,000원인가 78,000원 정도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79,500원. 오늘 74,000원대인가 네. 밀렸는데 일단 뭐 크게 사신 가격은 75,800원이면은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75,800원에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75,800원에서 그러니까 기대해. 비중이 너무 많아요. 기준이 80% 맞아요. 정도를 80%. 담았으면. 네. 그래서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뭐 네.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7.5배, 뭐 LG전자가 뭐 정확하게 따지면 한 13배 정도 되는 건데 LG전자가 작년만 해도 PR이 60배였습니다. 예, 뭐 거의 적자 구덩이였고 올해 실적이 턴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시청자분께서. 휴대폰이 계속 적자를 내다가 때마침 올 1분기 때 적자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한 500억 정도 적자를 예상했는데 한 88억까지 줄여놨었고요. 그다음 TV가 그 야정문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잖아요. 뭐 부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거죠. LG가 유일하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 가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TV라든지 냉장고 또 에어컨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었죠. 에어컨. 그렇죠. 그 이야기 부분에 잠시 해봐도 대해서는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시죠. 월드컵 보셨죠? 네. 월드컵 보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들. 첫 경기 다 보셨죠? 네. 직접 또 응원 나가셔서 길거리 응원하셨다고. 또 들었는데 제가 왜 월드컵 얘기했냐면요. 그 휘센 에어컨 신제품 출시했잖아요. 네. 그 모델이 손흥민 선수인 거 알고 계세요? 6월 18일 러시아전. 이날만큼은 모두가 뜨거워지셔도 좋습니다. 휘센이 있으니까요. 유망주잖아요, 손흥민 선수. 연봉도 우리나라 대표팀 중에서 제일 많다고 들었거든요. 뜨거워지십시오. 이 선수가 골 한 번 러시아의 넣으면 기대는 바람과 줄까? 상한가? 꿀? 아닌가요? 비싼 모델 손흥민 골 네. 소식에 주가 상한가? 그런 거 주가 좀 하단? 말도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저는 진짜 손흥민 선수 좋아하거든요. 92년생이래요.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전 손흥민 큰일 납니다. 선수한테 좀 대한민국 귀신을 영상 뭘로 편지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이야기 듣고 있나요? 저 영상 편지 영상 잠시 편지 해서 될까요? 손흥민 선수 월요일에 또 알제리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나가 새벽 4시에 응원할게요. 파이팅! 네. LG전자 지금 만약에 이거 알제리에서 지면은 네. 책임져야 돼. 알제리 파이팅! 네, 파이팅! 분위기는 토토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 네, 같아서. 네. 저희 응원하면서 LG전자 주가도 잘 가길 응원하면서 잠시 이야기 꺼내봤어요. 네. 자, 이렇게 또 해외에서 또 에어컨뿐만 아니고 주방 가전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주가에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을 지금 다 땡겨 받았습니다. 땡겨 아, 그래요? 이미 지금 주가는 반영이 되어 있다. 그 부분까지 반영한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LG전자가 지금 하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전기차 사업 관련해가지고. 아, 예, 이 좀 아직 공개가 제대로 이제 오픈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네. 예, 모터 사업부가 있어요. 전기차 쪽.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LG 화학 쪽에서 중국 어느 이제 그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하고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거, 그 공급 계획을 체결을 했고 배터리 공장을 실질적으로 증설을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LG가 삼성하고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LG 자신이 자신들이 이제 자부심을 가지는 분야가 유일하게 이제 배터리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LG 전자 쪽에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품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기대감 내지는 또 향후에 혹시라도 성과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아서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근데 너무 먼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냥 참고적으로는 이렇게 아시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전기차 이번 주 잘 갔잖아요. 테슬라 효과로. 근데 이분께서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님들 입장에서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이분이 손절이라든지 이걸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주가의 변동성이 오더라도 자기는 뭐 장기적으로 가겠다 그렇다면은 뭐 가격을 뭐 제시해준다고 움직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조영구 전문가님 말씀처럼 전기차 그 배터리 효과가 너무 길다, 너무 아직? 먼 미래인 것 같고요. 아직은 기약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 부분도 그래요. 재작년인가 BMW 그 전기차 사업본부 그 CEO 되신 분이 극비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은 삼성 SDI가 네. 납품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LG화학을 아마 극비리에 제가 알기로는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LG화학을 극비리 방문했는데. 왜냐면 그 한국 지사장이 저하고 친구예요. 정말요? 와, 그래서 화려한 인맥.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것을 삼성에서 캐치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에 지금 불량품이 좀 많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네. 삼성 SDI. 그래서 SDI 가. LG화학을 한번 보겠다 그래가지고 왔다 간 적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도 아직. 네. 뭐 저한테 보고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타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면은 LG화학이 수혜주가 되겠죠, 그렇다면. 근데 LG화학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조금 반등을 줬어요. 반등을 줬는데 LG전자가 그 시너지까지 같이 보기에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뭐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신다면야 뭐 한 7만 원대라면 좀 높게는 사신 거예요, 사실은. 네. 한 5, 6만 원대 사실 6만 원대 이나 그 이하라면 뭐 정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큰 무리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는데 네. 7만 5천 원대면 이거 또 눌림목 한번 주면 또 기절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벌써 기절하고 계실는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조절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죠. 80%라면 비중이. 네. 그래서 전체 비중의 60%는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20%라면 괜찮아요. 네. 한 1, 20%라면은 들고 있다가 만약에 한번 밀려주면 밑에서 한번 대받아 쳐가지고 딱 맞춰주면 되는데 80%는 추가 실탄이 없는 거예요. 만약 밀리게 되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전혀. 그죠? 뭐 실탄이 있어야지. 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방어 수단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방어 수단을.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방어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수단? 지금 롱으로 가더라도 네. 나중에는 내가 물타기라도 한번 하겠다 하는 각오하려면 실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밀리면 그냥 앉은 자세에서 처분만 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100일 기도 드려야지, 그걸 어떻게 해. 조영구 전문가님은요? 네,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8만 원 넘어가면 일단 비중 못해도 60%는 처분을 하시고 네.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만 더 들고 가보시되 네. 저는 이건 뭐 이미 여긴 먹을 게 별로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고요. 예를 들어서 귤을 까면은 귤 까고 나서 한 10조각 나오잖아요. 두 조각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두 조각 정도. 이거 먹으려고 지금 여기 7만 5천 원에 들어갔다는 거는 먹을 게 없는 자리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장기적으로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환 전문가님은요? 네, 뭐 결론적으로 TV 시장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뭐 TV 시장이 좋아지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꺾이면 휴대폰이 조금만 미끄러져도 네. 수익적 가이던스가 바로 하향됩니다. 어.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장기 투자보다는 분명 분기별 실적을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특히
사업부별 실적을 확인해줘야 되는데 휴대폰 사업부 따로, 가전 사업부 따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서 당연히 장기 투자의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드는 박스권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구간이고 비중 80% 굉장히 많습니다. 20%까지 다운시켜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독종을 열렬히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예요. 제가 4월에 15,600원에 40% 매수한 차바이오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이번 주 차바이오텍이 나스닥 상장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뉴스가 떴는데요. 증시에 꽤 호재로 작용해서 좋은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매매 장기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주식 장기로 보고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차바이오텍입니다. 2014년 4월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어요. 2014년 4월이면 뭐 두 네. 달 전에 사신 거네요, 그죠? 오늘 종가랑 비슷해요, 지금. 매수가랑. 좋았던 일이었을 거요, 거의. 네, 독종을 열렬히 또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라고 하셨어요.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사연을 또 해결해 봐야죠. 원래 장기 투자는 안 하는 편이라고 하시네요. 왜요? 그러게요. 이 기업은 분할 후에 다시 상장한 뒤에 네.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다가 조금, 한 미비하게 조금은 올라온 상태죠. 그렇죠. 네. 오늘 보합선 마감입니다. 그렇죠. 자,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까요? 차바이. 일단 재료가 뜬 시점은 6월 12일이에요. 네. 지난주에 재료가 발생을 했거든요. 나스닥하고 나스닥이 네. 뭐 한다 뭐 하는 얘기인데 맞아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이 그리고 나서 뜨질 않았어요. 한 번 딱 떴다가 딱 밀렸어요. 네. 이게 이제 15,60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요 자리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을 때 그 자리 밑으로 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아. 그죠? 그때 계속 말씀드렸죠. 네. 이번에도 그 삼성그룹주들 이건 회장 사건 나고 나서 딱 떴을 때 그 자리 아래로 깨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 상태에서 얘가 뜨지를 못했다는 얘기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털 수 있어요. 그때 팔았어야 된다, 차라리. 그렇죠. 재료가 호재에 팔라는 있잖아요. 네. 증시경에 호재에 팔아라.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겨우 지킨 건데 네. 제가 볼 땐 그 재료까지 계산한다면 14,000원 정도에서 14,200원 정도가 방어돼야 돼요. 안 네. 되면은 그것은 호재만 반짝 상승하고서 네. 때리고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주포들이. 그렇다면은 굳이 들고 계신다면 단기 위주시니까 네. 고정을 포인트로 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하나 있었네요. 드림파마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이 거에- 해외 병원 네. 인수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고요. 네. 전자 배정을 통해서 현재는 이 현금성 자산이 한 1,10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을 좀 접근하실 때는 좀 진짜 길게 봐야 됩니다. 이 과연 병원 산업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 병원 가보셨죠? 네. 뭐 대학병원 한번 가보면 사실 접수하고 나서부터 해서 그 한 번 좀 대단한 교수님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뭐 연세 세브란스부터 해서 삼성도 병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국내 병원은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네. 네, 좀 어렵게 들어갑니다. 비영리 재단인데 돈을 전혀 벌지 못합니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병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이 적자를 네. 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하는 이유. 병원을 하는 이유. 글쎄요. 뭔가요? 길게 보는 거죠. 네. 병원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미국 시장을 보고 유럽의 선진 시장을 봤기 때문에 실 사례로 아시아의 3대 병원이라고 하면 뭐 IHH 발음도 어렵습니다. 범룽낫 그리고 아폴로 어디에 있는 이렇게 거예요? 3대 병원이 있습니다. 네. 아시아에 싱가폴부터 해가지고 이 병원들이 합산 시가총액이 한 15조 정도 됩니다. 매년 30%씩 성장하는 애들이고요. 네. 굉장한 병원 산업이 돈이 되는 산업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이렇게 돈을 벌지 못하고 적자가 나고 있냐? 그거는 비영리 재단인 한국 사회만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게 영리 재단으로 바뀐다 그러면 구조가 바뀝니다. 네. 차 바이오텍이 투자한 것은 미국
병원을 인수를 했죠. 뭐 LA 지역에 있는 4위권의 병원입니다. 영리병원 사업을 제대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PER 배수가 30배 가까이 되지만 사실 비쌉니다. 차바이오텍이 비쌉니다. 하지만은 성장 스토리를 볼 때 길게 보고 투자할 관점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병영 경원 지원 회사 또 MSO 유일한 상장사라고 하잖아요, 차바이오텍이. 그렇죠. 네. 그게 과연 어떤 사업이에요? 병영 경영을 지원하는 회사예요? 병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든다 그러면 미국에서 엑스레이나 MRI를 촬영하는데 반드시 커가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MRI나 엑스레이 내가 돈을 주면 언제든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반드시 보험회사의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허락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도 MRI나 엑스레이 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을 주고 찍으려면 엑스레이 촬영하는데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죠. 네. 한국에서는 10,000원이면 되는 곳을. 뭐 비관한 예로 안재욱 씨가 미국에서 이 뇌수술을 하고 수술비가 12억이 나왔다라고 하죠. 네, 그만큼 병원의 차이가 있는데 병원을 경영을 지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병원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고가의 프리미엄급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더 나은 고객과 더 나은 품질의 이 값어치에 해당되는 병원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영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가치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한가요? 이게 이제 네. 지금 이게 좀 이영하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종목이 요즘에 조금 헤매고 있는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리포트들을 다 많이 좀 찾아봤고, 솔직히 근데 우리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바이오든지 제약이든지 이 분야에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상은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회사로 따져봤을 때 어떤 뭐 치료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치료제가 뭐 어떻게 또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임상 이후에 뭐 완료가 돼서 뭐가 어떻게 되고 장사가 되고 이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되게 비싼 상태에서 그 관련된 지식을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죠. 차바이오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좀 떴었던 거는 또 이제 한때 이제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좀 화끈하게 냈거든요. 네. 제2의 네이버라고 하니까 전 진짜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분할되고 나서 네이버처럼 날아갈 것이다. 네. 네이버도 성장성이 라인이라는 이 모바일 메신저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차바이오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마냥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1분기에 또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적자가 났다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아닌가 싶으니까 이게 떨궈내는 그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들이 사람들한테 이해가 돼야 되고 눈으로 또 보여야 되고 실적이 네.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쭉 천천히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눈으로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고 이해도 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헤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런 형태라고 봅니다. 밸류에이션 또 계산해 보니까 또 비싸고. 우리나라 네. 이 바이오 업종은요, 네. 이게 거의 80%가 거품이에요, 사실은. 거품이다. 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업화돼서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참 힘든 게 네. 뭐 하나 개발했다가 하면 확 불붙어. 예전에 황우석 뭐 줄기세포 확 불붙어. 이번에 또 뭐 하나 했다가 확 불붙어. 이틀 전에도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임상 시험 중인 어떤? 네, 치료제가 뭐 개발 단계에 치료제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한번 살짝 뜬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스닥 뭐 그거 합병한다고 해서 살짝 살짝 뜨고. 뜨고. 그런데 돌파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바이오주는 원래 자기 자본금의 이분이 지금 15%몇 퍼센트 들어가셨어요? 50%? 40%. 40% 굉장히 많이 쏘신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쏘신 건데 이게 또 5천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 종목이 보니까 2008년도죠. 지금 6년 전에는 1,500원짜리였어요. 네. 그럼 지금 10배 이상 터져 올라온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앞에서 두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미래 성장 가치, 잠재 가치를 가서 지금 10배까지 올라온 겁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10배를 갈 수 있겠냐는 게 문제죠. 1,500원이었던 때는 차바이오가 아니었을걸요, 아마 그렇죠? 그- 디오스텍이었죠, 디오스텍. 그러니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걸 다셔야 됩니다. 네. 바이오주가 아니라 네. 이거는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경영 지원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아닙니다. 차 바이오라 그래서 바이오주가 아니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거죠. 힘든 네.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안재욱이가 12억 들어서 했다 한국에서 이러면 대통령 물러나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부분 그러면 한국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게.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될지는 저도 장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차바이오 작년 실적은 영리 사실 병원. 대한민국에서 잡힌 실적이 아니에요. 작년 그렇죠. 실적도 미국에서 외국에서 잡힌 거예요. 이것도. 아, 그래요? 그 외국에서 실적이 이제 얼마나 이제 올해나 내년까지 제가 계속 볼 잡히나 때는 봐야죠. 뭐 네. 장기적인 안목을 얼마큼 보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계속 호재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죠? 좀 의견이 엇갈리네요.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괜찮다라고 두 분은 보고 계신 거죠. 스토리가 보통 주가가 있잖아요. 네. 주가가 오를 때는 뭐 스토리에 한번 오릅니다. 스토리가 이거하면 좋네, 기간도 먹히고 예우도 먹히면 스토리에서 한번 오르고 그 다음 재차 그 파동을 뚫고 올라갈 때는 그 스토리가 실적으로 현실화될 때 그때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 스토리가 완성이 되려고 그래서 사실 변수가 많아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는 것은 이제 바로만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이었죠.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해외 영리병원 M&A 및 이 차 병원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범위치를 정했습니다. 정부에서. 당장에는 국내에서 안 된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그래서 차 바이오가 선택한 것은 미국의 LA에 있는 영리병원을 인수하는 거였고 그 LA 병원을 기점으로 해서 3자 배정 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1,100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추가적인 이 경영에 대한 부분들은 이 1,100억을 가지고 지금 나스닥 합작 계산을 소집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 중이겠죠. 경영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거는 바이오주에 관련된 주식이 아니라 신약, 바이오에 따른 신약 가치는 범위입니다. 지금은 다른 부분, 실적이 이게 가시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병원 사업에 대해서 가시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주식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쪽으로 볼 게 아니라 일단 MSO 아까 말씀하신 그 MSO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또 실적이 나올지 앞으로 중요하죠. 그 성장성이 부분이 제일 어떻게 중요한 될지. 작년에도 실적이 안 나오다가 한 네. 방에 크게 잡힌 거예요. 네. 미국 병원 쪽에서. 어. 네, 그래서 이것도 1분기는 실적이 안 나왔지만 네. 2분기, 3분기, 4분기 넘어가다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크게 또 잡힐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게 좀 제가 한번 좀 정리를 다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현재 주가가 이제 적정 주가일 수도 있지만 향후 성장 스토리가 현실화돼가지고 실적으로 찍힌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도 이제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으로 보면 되고요. 네. 근데 단지 이제 저는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40% 비중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건 또 비중을 만약 장기간으로 볼 거면은 그냥 10% 20%대로 좀 낮춰서 보시고 그리고 이 종목이 매번 막 진짜 무슨 치료제라든가 이런 호재들이 많이 나와요. 나올 때마다 트레이딩을 좀 하면서 하는 게 차라리 네. 호재 나올 땐 잠깐 매도했다가 밀리면 다시 좀 받고 이런 식의 네.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투자자들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뭐 이슈가 있으면 그때 잠깐 몇 프로 뛰고 나오고 이런 식의 매매를 좀 많이 하지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호재가 좀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계속 줄이자. 그렇죠. 왜냐면 호재가 장기적인 건 나와서 아니다. 추세적으로 툭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그거 하루 이틀만 반짝했다면 그 가격 아래로 자꾸 밀리니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금 대충 6화째 들어가는 거죠. 네네. 지금 1화부터 6화째까지 가면서 보면은 많은 그 시청자분들이 그 힘들어하는 종목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뭔 호재 띄워놓고 다 설거지로도 보냈단 말이지. 설거지. 그렇죠? 오늘도 꼭 설거지가 나오는데 네. 문제는 그런 부분으로 말려 들어갔을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힘들어지셨다는 거예요. 네. 이번에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입니다. 에버랜드 어쩌고 저쩌고 다 들어갔다 다 죽었잖아요. 삼성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호재 팔아라는 게 호재. 호재 팔자. 이영환 전문가님도 그렇게 볼까요? 네, 뭐 저는 네. 뭐 결론을 지으면 PR 밸류 30배 수준, 물론 네. 고평가 맞습니다. 당장에 실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위치인 거는 맞는데 분명 이 국내외의 영리병원 스토리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중만 조절해서 뭐 네. 일부는 길게 끌고 가고 네. 너무 이제 많은 비중을 들고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 많은 비중은 호재 뉴스가 워낙에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네.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더 좀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차바이오텍 갖고 계신 우리 독종 열혈 시청자님, 네, 진단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도 좋을 종목은 또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50대 퇴직을 앞둔 과장입니다. 제가 보유한 주식은 INC인데요. 5월에 친구 추천으로 4,930원 비중 15%를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원래 주식을 단기로 보유하는 스타일인데 이 주식은 너무 박스권인지라 어디에서 팔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능하면 매수가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매도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의견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들어봤습니다. 또 이 종목 이번에는 INC예요. 무선통신 반도체 업체라고 보면 될까요? 이 업체는 모바일 TV용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안 가봤기 때문에. 네. 요즘 이 차트 보니까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갈 듯 말 듯 하고 있거든요. 사연 보니까 또 친구 추천으로 사셨다고 하는데 원래는 단기 투자자 성향이신가 봐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친구한테 뭔가를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친구가 죄를 왜 짓는 게 이 종목을 어쨌든 이유가- 지금 뭐 매수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네, 뭐 지금 맞아요. 빠져나오자라는 뭐 의견들이 다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라이파이, 스마트 그리드, 사물 인터넷, 뭐 테마란 테마는 다 묶여 있어요. 다 묶여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력적으로 하는 거는 JMB 칩을 공급하는. 이런 기업이야말로 김밥천국의 감자탕 맞죠? 종목이 다 메뉴 다 있는 거죠. 네. 정말 이런 종목을 두고 또 얘기하는 거네요. 실적도 부진해요. 예, 이 실적은 부진해요, 이게서. 네.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네. 뭔가 이거 냄새는 좀 나는데 이거는 냄새는 나는 회사예요. 누가 이제 해먹을 수도 있어요. 그 재료가 많잖아요. 네. 뭐 네. 김밥 중국 그걸 감자탕도 어떻게 팔고 보시냐는데. 라볶이도 팔고 다 파는데 네. 한번 띄울 수도 있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 회사가 네, 네, 지금 4,700원, 800원 정도에서부터 5,000원, 4,500원에 박스를 치면서 달달달달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재료 나오면 살짝 올랐다가 뭐 하면 또 밀리면은 딱 밑창 받아놓고 그러면은 전형적인 냄새가 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거는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다른 거 뭐 재료를 생각하시는 게 가격만 딱 놓고 찍어두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현재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4,150원이고 네. 여기서 뚫리냐 안 뚫리냐는 그러니까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게 5,500원을 넘어서 종가상으로 5,800원을 높여놓냐가 관건입니다. 네. 만약에 해놓는다면은 얘네들이 또뭐 거기서 재료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조영구 전문가님은요? 요 박스권 얘기 나왔네요. 네. 네, 박스 좋아하면 망합니다. 잘못하면. 네, 박스 좋아하다가 망한 데가 많거든요. 박스 좋아하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자를 할 건지 투기를 할 건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뭐 라이파이도 있고 스마트 그리드, 한국 전략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물러나는 거 있습니다. 물러나는 거 관련해가지고 있긴 한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고 그 외에 DLB 칩 쪽에서는 분명히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아마 한국전력으로 2분기부터 나가는 좀 이제 뭐 칩 관련해서 뭐 물량이 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이제 실적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서 적자가 날 거니까 적자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적자가 계속 이어지는 기업은 언제든 또 테마를 타서 주가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테마는 말 그대로 운이 좋아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의 개념으로 들고 가면 안 되고 투기의 개념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할 건지 투기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 매도를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은 거고 네. 만약에 투기의 개념 인생 뭐 있나 한 방 그냥 시원하게 먹어보자 하고 싶으면은 네. 비중도 딱 괜찮아요. 이거 비중 다 날라가서 뭐 이 종목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피해가 갈 만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분께서 50대 퇴직을 앞둔 가장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투기해서는 위험해요. 잘못하면 같이 피해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이 네. 지금 보면은 우리 증권방송 우리 토마토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증권방송이나 뭐 증권에 관련 사람들이 거의 투자의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 투기의 다 5% 관점이나 뛰기 하잖아. 그게 투자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볼 땐 그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이게 이 회사가 1분기에 적자예요. 적자였으면 계속 악재죠. 네. 악재를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격대로 적자가 보면 아니라 한 7분기 연속 적자죠. 그러니까요. 한 7분기 연속 적자인데 그 가격 네. 아래로 안 빠지고 오히려 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흑자로 전환이 돼서 이 회사는 날아가 버립니다.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네. 흑자로 그렇기 때문에 전환될 가능성이 제로고요. 네. 왜냐하면 전혀 없어요. 매출이 분기별로 30%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매출도 그렇게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마이너스 20억씩 분기별로 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흑자가 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 한전으로 나가는 거 그게 잭팟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신사업이 여기서 되는 이제 거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15%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지금 들어가셔서 이분이 지금 4,935원에 들어가셨는데 네. 현재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튀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기대심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 이분은 매도를 치고 나갔을 매도하고 이익을 보려면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박스에다 가둬놓고 있는 세력은 뭔가 호재를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호재가 나올 때 털으란 얘기예요, 지금. 그럼 같이 털어야겠네요. 그때. 그렇죠. 그거 호재가 나온 나왔을 상태였을 때 떴다가 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호재가 나온 자리보다 밀리게 되면 이건 여기서 박스 친 애들이 단타로 해서 털고 나간다는 얘기거든. 네. 그걸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지금. 아, 그래도 다행인 게 일단 매수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정말 다행스러운데요. 그러면 좀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좀 약간 호재가 나왔을 때 같이 털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재료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1분기 적자, 뭐 7분기 연속 적자. 그럼 7분기면은 지금 몇 년이야? 1년 반? 2년? 2년 동안에 봤을 때 지금 이 주가가 2년 전에 지금 주가가 최저가가 3,500원에서 지금 오히려 튀었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적자인데. 네. 그렇다면 누군지 모르지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어. 네. 그렇지만은 이 종목을 누군가는 받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랬으면 7분기 연속 적자는 벌써 2,000원, 1,000원 가가지고 상패까지 하게. 이거는 좀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이 네. 기업이 예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놔가지고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지금 1분기에 20억 원 적자 났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적자 내면은 네. 몇 년 안에 못 망합니다, 이 기업은. 그리고 지금 회사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든 할 수 있어요. 네. 예전에 DNB 칩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죠, 이게 사업이. 네. 안 되는 거고. 아까 이제 제가 사업 보고서를 보고 왔을 때도 분명히 4월부터 스마트 그리드 한국전력으로 나가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쪽에선 분명히 수익이 날 거고. 그리고 여유현금이 좀 잔뜩 남아있고 부채는 거의 없어요, 또. 부채가 없다 보니까 이자 비용 나가는 게 없고. 그러니까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게 있긴 하지만 이자 비용으로까지 소비가 되는 적자까지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20억 원씩 분기에 적자 나면은 한 대략 얼음 잡아서 10년 내내 적자 보면은 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안 망해요. 여유연금으로 뭔가를 또 새로운 걸 할 수도 있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요, 지금 주가가. 주가가 네. 안 빠지는 것도 7분기 그런 연속 것들이에요. 적자를 했다면은 네. 거의 상패 수준에서 이거 1,000원 떨어져야 돼요. 돈은 근데 많은 회사네요. 뭔지 혹시. 모르겠지만 네. 이 회사를 지금 이 회사의 주가를 네. 관리하는 팀일지 누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네. 믿는 구석을 가지고 지금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시청자님이 무슨 얘기를 들을런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만약 호재가 발생해서 이 5,500원에서 5,800원 한번 튈 거 아니에요. 네. 튈 때 보고서 밀리지 그 종가상 시작 그 뉴스가 나왔던 그 시가로부터 밀리지만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거고 네. 거기가 깨지면 털어내시면 되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하나 뭐 이야기를 풀어보죠. 뭐 네. 그런 부분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돈 가지고 신사업을 하든 뭔가 신규 투자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답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돈은 많은 회사니까 그 돈으로 뭘 하던지 간에 우린 지켜보면서 작년도 보니까 일단 호재 나오면 작년에 또 BW 네. 발행해서 돈 더 많이 쟁여놨더만요. 그래서 신조인수금 부사채 나올 것도 한 230만 주 정도 네네. 남아 있으니까 예, 실적을 좀 내주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건데. 네. 아까 이게 다 종합적인 의견이 그거잖아요. 뭐가 좀 있어요. 뭐가 나올 만한 뭔가가 이슈가 좀 그러니까 많이 사업을 많이 좀 차려놨으니까. 이 형태라면은 약간 뭔가 투기의 개념으로 살짝 그런 마음이 계시다면 조금 호재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그렇지 않고 투자의 로또죠, 개념이면 로또. 네, 이거는. 네 일단 그냥 그 터지면 현재 날아갈 구간에서 수도 있어요, 그냥. 매도를 하는 게 그러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결론을 그러니까 낼까요? 현재로서는 4천 네. 이 올해 최저점이 4,500원 정도에서 4,4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를 방어를 해준다면은 계속 얘는 네. 들락날락을 하니까 한 4,500원에서 한 네네. 5,400원, 500원, 네. 1,000원 정도를 갖다 박스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쭉 올라가면 한 2주 정도 빼고 다음에 한 주 올리고 네. 그것도 이렇게 하고 지그재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관리를 하는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주가 관리를 누군가 하고 있으니까 주가 관리하는 세력들이 네. 괜히 비싼 돈으로 시간 끌고 하는 건 아니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네. 돈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목적, 네.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작전의 목적,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적, 걔네들의 목적을 네.
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4,500원에서 4,400원 안 뺄 거고 네. 걔네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을 땡겨 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봤는데요. INC 우리 시청자님 들고 계신 시청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이 매수가보다 또 높은 자리에서 매도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또 의견 참고해 보시면 또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참고해 보세요. 자, 저희는 다음 종목, 다음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에 결혼한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손절매를 안 하는 편인데요. 제 속을 썩이는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게 됐어요. 3월에 남아 토건을 6,400원 비중 10%에 매수했는데요. 차트가 상승 추세여서 꾸준히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하게 됐어요. 근데 6,790원을 찍고 꾸준히 하락 추세를 타고 내려오는 건지 올라가질 않더라고요. 이 주식 손절해야 할까요? 네, 남화토건 종목 진단 지금 사연 들어봤는데요. 저는 남광토건 종목 진단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남화토건 좀 왠지 저한테는 생소한 회사이기도 해요. 신규회사. 아, 2012년에 상장했더라고요. 1월에. 네, 어떤 종합건설사인 것 같아요. 토목공사도 하고, SOC 정부 건축공사도 건축공사를 하고. 많이 하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리, 뭐 댐, 뭐 하수도 뭐 네. 이런 거 광급 공사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SOC 투자를 얼마큼 받아내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복지 정책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SOC 투자가 증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정권 제2기 뭐 경제개혁원 장관도 바꾸고 장관들도 바뀌고 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노리겠다 해서 이제 SOC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볼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높을 때 사신 것 같아요. 가격대 보면요. 연초 대비 좀 많이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최고점 부근에서 사셨네. 네. 저는 남광토건이랑 혹시 비교해도 되나요? 그거가 자체가 안 되는 자체가 안 되나요? 좋은 남광토건 기업이고요. 3월에 사셨으면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이름 비슷한 남화토건 사셔서 지금 좀 매수가 대비 밀리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부분 어떤 부분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좀 증권가에서 좀 대표적인 자산주라고 네. 또 한 4월쯤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뭐 좋은 기업이고요. 우리가 네. 토목공사, 건설사를 선택하실 때 토목공사와 건설회사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토목공사라는 기업들은 거의 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보수와 교량 보수는 매년, 매달, 매일 발생을 합니다. 여름에 장마가 와서 좀 집안이 보수되면 집안 또 보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건설사 하시는 CEO들 이렇게 만나보면 건설을 하시는 토목공사라는 건설사 CEO들은 걱정이 거의 없어요. 뭐 2008년도 뭐 건설 위기, 뭐 부동산 회사들, 건설 회사들 다 뭐 부도나고 해도 토목건사는 절대 부도난 회사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4대강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네. 이 기업이 왜 부각을 가능하냐면 최근에 코스닥 기업들 보시면 PBR 1배 미만의 자산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나? 영업 가치 구성만 따져보더라도 한 1,5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670억인데 그냥 총 가치 가지고 있는 자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 부동산 가치, 영업 가치 다 따져보니까 한 1,500억 나온다는 거죠. 시가총액보다 뭐 60%가 싼 수준이니까 시장에서 뭐 잘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중소형 건설들, 뭐 울트라건설이라든지 스파니아든지 이런 실적은 대형 건설보다 미막자리 자리다 보니까 이런 기업도 없나? 라고 에너지들이 막 이렇게 쏘시다 보니까 샀다 보니까 이게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자산을 중에서는 이만한 기업이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구 전문가님은요? 네, 거기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또 시공 능력 평가 순위를 보니까 123위권에 있다가 110위권 들어왔다가 네. 작년 기준으로 91위권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별로 고민거리가 없는 주식으로 저는 이 종목을 평가를 했거든요. 네. 단기 바닥도 이제 통과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근데 왜 주가는 좀 하락 추세인 건가요? 근데 올 상반기에 애널리스트들이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빠졌거든요, 지금. 네. 이게 언제죠? 급등했을 때가? 4월 4일인가요? 3월이요. 3월 3월 3, 4. 네. 주목 받았을 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네. 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 지금 이 전문가가 말한 것처럼 막 네. 애널리스트가 막 쫙 올렸단 말이야. 네, 그러다 그래서 빠지죠. 쑥 뺐단 말이야. 네. 이거 누가 잘못? 무슨 언론 플레이가 이유예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를 그렇게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호재가 발생하고 쭉 밀렸잖아요. 네. 쭉 계속 말씀드려요.
호재가 나왔을 때, 뉴스에 나왔을 때 그 가격 아래로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호재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냥 대표적인 자산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닌가? 레포트도 나오고 뭐가 어떻다, 네. 뭐 보면은 뭐 항만을 뭐 했다, 뭐를 수주했다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밀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전문가님은 안 좋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호재가 나온 다음에 밀리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다. 왜냐면 호재라는 건 미래의 가치에서 성장성이거든요. 성장성에서 이 재료가 나온 다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하나의 재료가 나왔어요. 이게 좋아. 근데 둘, 셋, 넷의 재료가 나오면서 더 성장해 간다면 이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만 네. 재료가 하나 딱 나왔는데 그 가격 아래로 빠진다는 것은 실망 매물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영환 전문가님 반박 좀 해주세요. 네, 시장에 부각을 받은 거는 호재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보고서도 나왔고 분석을 해보니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이거를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시세를 따라가서 접근을 할 것이냐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거면 이거야말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거고요. 주가와 플러스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주식수도 작은 주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재미가 없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하시면 주가가 가다 시장에서 모든 주식이 오르다 마지막에 주목받는 게 이제 자산주 중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네. PBR 1배 미만의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런 주식이 갈 때 정말 올바로 된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 주식도 언젠가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앞서 세 종목도 있었는데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런 네.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배당 받으면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오. 네. 지금 당장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구간에서 사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네. 시청자님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목표가 많은 수준은 줘야 됩니다. 이거. 지교에서 빨리 많은 털고 싶대요, 가치. 빨리. 지겨울 수 있죠. 네, 움직임이 둔하니까. 네. 좀 지겨우시더라도 그래도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만한 저 PBR주라면 좀 가져갈까요? 정말 만 원래 원까지? 이 주식은 6천 원이 빠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6,000원을 또 6천 원 빠져서는 안 되는 지지가로. 주식인데 지금 6천 원이 빠져 네. 있다고. 이걸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힘들어요. 네. 상황 자체가. 조윤근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어때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종목이라고. 좋은 보유하시면 종목이다. 되고요. 저는요. 네. 이게 호재가 나오고 나서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네. 코스닥에서 박살 났어요, 작품적으로. 안 빠진 거 없어요,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저 정도 빠진 거라면 당연히 빠질 수 있죠. 시장 어떻게 뭐 이기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시장 평균 대비해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사실 이런 거죠. 지겨워서 빨리 털고 싶다. 정말 좋은 종목이면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 저는 이제 이 종목은 보유를 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 평균이 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목표를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저는 7,000원으로 이제 지금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시장 평균만 조금 더 지금보다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 평균이 조금 낮아져 있으니까 그 목표도 조금 낮춰서 보시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10%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지겨하십니까, 사실. 이런 이제 포트가 어떻게 보면 뭐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뭐 종목들도 건설 쪽도 있을 거고 다른 업종의 종목도 있을 거고 단기성의 종목도 있고 장기성의 종목도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면은 무조건 한번 좀 가져가볼 만한 안정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비슷한 스타일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장에. 예를 들어서 금화 PSC라든가 동원개발이라든가 이런 건설기업들 보면은 쉬지도 않고 계속 가요. 하루에 조금씩 갑니다. 나중에 지금은 되게 지루하게 느껴졌겠지만 이게 나중에 수익으로 돌아서고 또 수익으로 돌아선 이후에 1%, 2%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은 복리 효과 때문에 나중에 계좌에서 더욱더 빨리 올라오는.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전문가님 왜요? 아니 조영구 전문가가 갑자기 장기 투자 얘기해서 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세요? 저희 투자 방식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죠, 이제. 네. 서로 이제 좀 친해져야죠. 투자 방식도 서로 아시고. 저도 야구공 전문가가 선물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주식 하시는 분. 있죠. 돈 되는 건 다예요. 네. 사채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덕분에 이번에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 우리. 그래요? 일단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6,400원에 사셨는데 6,000원을 종가상으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네. 가고요. 6,000원 정도 반등이 나와서 강하게 시세를 못 준다면은 일단 중립에 들어가시는 게 맞겠다. 10%라도. 그렇다면 문제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5,300원 라인인데 네. 지금 5,700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분이 지금 6,400원, 700원 정도 네. 10% 가까이 손해를 보셨지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시니까 네. 최종적으로 방어선은 이제 지금 5,300원에서 400원 정도 보시면 네. 알겠다. 목표가는 한 7,000.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은 6,000원을 넘어야 돼요. 6,000원을 6,000원을 넘어줘야지 넘어서서. 그다음에 6,400원, 500원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원 전문가님께서는 좀 더 높게 목표가를 설정하셨죠?
뭐 자산 가치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밸류에이션 투자를 한다 그러면 목표가 많은 수준은 됩니다. 근데 네. 또 중소형 건설사하고 거래량이 작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할 때 20% 정도 할인한 목표가 8,000원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8,000원. 네. 자, 네, 챙깁시다. 알겠습니다. 8,000원.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목표가 6,000원 하셨어요. 손절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님 목표가 또 한번 대응 전략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네 종목을 열심히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와 함께 치밀하게 또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잘하네. 아직도 경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친해져야죠.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이었으니까 다음에 또 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종 6화 어떻게 보셨나요? 또 다양한 의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분위기 유쾌한 놈이 없어서 그런가? 지금 시간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쏘시면 돼요. 시간을 되는 거예요? 네. 독종 빵빵 빵빵빵